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비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삼각비를 공부를 했는데, 자, 이 삼각비를 계산을 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었죠. 바로 직각삼각형. 그래서 그 예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비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었었죠. 변의 길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세 변의 길이는 자, 각 A의 맞대변, B의 맞대변, C의 맞대변 이렇게 놓아두면 사인 A는 자, A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 A는 B분의 A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C분의 A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외우기 쉽게 하라고 사인 같은 경우에 사인의 필기체 이렇게 쓰죠. S 예분의 예다.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자 해가지고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 얘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통상 많이 사용하는 게 30도라든가 45도라든가 또는 60도에 대한 삼각 비값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림만 그려보면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30도나 60도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생각을 해서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중선을 잡아주게 되면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어지는 거고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30도와 60도에 대한 삼각비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냈었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절반 쪼갠 거. 자, 여기가 45도일 때에는 1, 여기가 루트 2인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꾸려나갔습니다. 아,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반으로 쪼갰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사인의 값이라든가 또는 코사인의 값이라든가 또는 탄젠트의 값을 계산을 했었어요. 자, 기억을 더듬다는 의미에서 한번 좀 채워봅시다. 30도일 때는 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일 때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루트 3분의 1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기준으로 읽어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45도일 때에는 루트 2분의 1 예분의 예 또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예분의 예죠. 탄젠트는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60도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형에서 읽어나가는 거니까 사인의 값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예각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졌던 거에서 삼각함수는 조금 확장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요. 그러니까 동경의 크기를 예각보다 더 큰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시했던 그런 방식에 의해서 표시되어지는 각들에 대한 비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는 원을 하나 할 생각을 합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생각할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경이 이렇게 회전이 되어가지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세타에 대한, 이렇게 생긴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라?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바로 이 위치에 대한 x좌표, x축에다 수선을 그어가지고서 이 위치에 대한 x좌표와 이 위치에 대한 y좌표,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점 P, XY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의 길이와 x좌표 그리고 y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는. 세타는 여기에 있지만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변의 길이 r분의 반지름이죠. 이거분의 y좌표를 읽어주는 거예요. y좌표. 길이가 아니라 y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를 읽어줍니다. 이 x를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x가 음수면 음수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지? y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x좌표와 y좌표를 읽어주는 겁니다. x분의 y.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x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x가 0이 되어지는 경우가 언제인가 한번 보세요. x가 0일 때는 바로 이 위치에 있을 때, 동경이 이 위치에 있을 때, 동경이 이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위치는 지금 동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위치에서의 동경의 값이 얼마냐면 세타가 일반적으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에서는 탄젠트 값이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경우는 빼고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180도 곱하기 n배 플러스 90도 이렇게 읽어도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삼각함수 값을 계산하기도 하고 좌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삼각함수 값을 계산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뭐냐면 삼각함수는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줘야 된다. 변의 길이로 읽는 게 삼각비면 삼각함수는 반드시 좌표를 기준으로 반드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요. 반드시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나간다. 자, 뭐 우리 간단하게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동경이 여기에 있더라. 요 위치까지 이렇게 왔더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세타 다시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요 회전각에 대한 동경이 여기에 있을 때 이 점을 우리가 x 다시 y 다시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좌표를 만들어내는 수선을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빗변분의 y좌표, 빗변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를 통해 가지고서 삼각함수 값을 알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꾸려나간다. 또 하나 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x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 삼각함수에 대한 예문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타가 6분의 5파이예요. 그랬을 때 삼각함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6분의 5파이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6분의 5파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자, 원 위에서 x, y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을 합시다. 반지름이 1인 원.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팁 하나 드릴게요. 현재 만일에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서 반지름이 1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얘가 1이 돼 버리니까 사인은 y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냥 y좌표만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x좌표만. 탄젠트 같은 경우는 변동 없어요. 그대로 x분의 y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위원을 그려가지고 얘기를 꾸려나가면 상당히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경이 6분의 5파이다. 6분의 5파이면 몇 도죠? 이거 150도죠. 그죠? 그러니까 동경이 이 정도 오는 거네. 이렇게 지금 동경이 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6분의 5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자고? x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서 이 삼각형의 특징을 좌표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6분의 5파이 150도면 여기 30도네요. 그러면 30도에 해당되어지는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쵸? 여기가 30도니까 30도일 때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쵸? 거기에 부호를 체크를 해서 써주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6분의 5파이는
그러면서 1분의 y좌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쵸?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 다음 탄젠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삼각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수치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져요. 다만 부호에 대한 변화가 생기네요. 이 일은 왜 생기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전각이, 동경의 회전각이 예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로 정의를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서는 회전각을 줬는데 이번에는 동경을 줬다고 합시다. 자, 동경 OP를 생각합니다. 동경 OP를 줬는데 그때 P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회전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한번 좀 뽑아보자. 그럼 또 똑같이 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몽땅 다 음이니까 이쪽에서 그려지겠네. 이렇게 X좌표, 여기 Y좌표, Y축. 그래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쯤 되어지겠네요. 여기가 동경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초선이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경의 끝단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을 살펴보면 길이를 따져보면 여기 4, 여기 3, 여기는 5가 되겠네요. 5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피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 빗변의 길이가 5인 이런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럼 거기에서 삼각함수 값을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y좌표, 5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됐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좌표,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경으로 표시가 되어지건 또는 좌표로 표시가 되어지건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좌표 값을 체크를 하는데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무조건 x축에다 수선을 내리는 겁니다. x축에 수선을 내려서 그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삼각비도 떠올려 가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삼각함수 값을 살펴보니까 몽땅 다 양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6분의 5파이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지금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뒤죽박죽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동경이 현재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2사분면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3사분면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들이 몽땅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사분면의 위치에 따르는 동경의 사분면의 위치에 따르는 삼각함수의 부호 그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한번 알아봅시다. 좌표평면에는 4개의 사분면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사분면이고 그리고 여기가 2사분면이에요.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1사분면이면 x도 양, y도 양. 2사분면 같은 경우는 x가 음이고 y가 양. 3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가 y도 4사분면에서는 x는 양, y는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부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좌표에 의해서 표시되어지는 삼각함수의 부호들이 여기서 각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x도 양, y도 양이니까
양, 양, 양. 그렇죠? 삼각함수가 몽땅 다 양입니다. 여기는 몽땅 다 양이에요. 부호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x가 음이네. y는 양인데, 자, x가 음이면 얘 음이에요. 그쵸? 얘도 음이네. 이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2, 4분면에 있을 때에는 사인만 양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 4분면 같은 경우는 둘 다 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양이네요. 여기서는 탄젠트가 양이네요. 그쵸? 그 다음 4, 4분면에서는 y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도 얘는 양, 코사인만 양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 2, 3, 4분면에서 1, 4분면에서는 몽땅 다 플러스고 2, 4분면은 사인 플러스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부호들 매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얼, 싸, 탄, 코, 플러스. 좀 더 쉽게 얼, 싸, 안, 코, 플러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함수에 대한 부호를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면 사실 이렇게 안 따지고 얘에다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가에 따라서 부호만 갖다 맞춰주기만 해도 돼요. 됐습니까? 우리가 보조도구로서 알아두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예문 한번 들어봅시다.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하고 곱했더니 양이 나오더래요. 자, 그러면 이 세타는 도대체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겠는가 하는 문제. 체크 한번 해봅시다. 두 수의 곱입니다. 두 수의 곱이 양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다. 코사인 세타가 양이고 탄젠트가 양이 되어져서 곱해서 양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코사인이 음이고 탄젠트도 음이어서 곱했더니 양이 되어지는 경우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부호를 한번 사분면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코사인이 양이 되어지는 위치는 어디냐면 1사분면하고 4사분면입니다. 자,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양이에요. 탄젠트가 양이 되어지는 경우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네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동경이 1사분면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이 음이래요. 코사인이 음이면 여기하고 여기겠죠. 여기하고 여기서는 코사인이 양이니까 그러면 얘는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에 있는 동경이고, 이 경우는 어때요? 탄젠트가 지금 음이에요. 탄젠트가 음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음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공통을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2사분면에서 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따라서 1, 2번에 따르니까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는 경우에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양이 되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삼각함수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서 그 삼각함수 값을 체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각비일 때도 성립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질들이 삼각함수일 때에도 성립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각함수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합시다. 원. 그래서 동경이 이번에 여기다 그릴까요? 자, 동경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세타. 그래서 이 위치가 P인데 좌표가 XY라고 합시다. 자,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치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간다고 그랬었죠.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있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잠깐 전에 한 얘기니까 또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X를 구하고 Y를 한번 좀 구해봅시다. 자, 이때 X를 구해보면 주어진 식에서 여기서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x분의 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얘분의 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r 상쇄되고 남는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각 B에서 성립되어졌던 이 식이 삼각함수로 들어와도 역시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 자, 첫 번째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현재 지금 이 원이 방정식으로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투 r제곱이에요. 그죠? 이 자리에다가 x하고 y를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퀄 투 r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r제곱 r제곱 다 상쇄되고 나면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이런 식이 지금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이 식은 선생님이 또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얘기합니다. 삼각함수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식을 정리해 나갈 때 조금 헷갈리고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요거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되어진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아두고 그럼 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세타가 2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세타가. 그런데 그때 사인의 값이 5분의 3이다. 그럼 나머지 삼각함수 값은 뭘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좀 구해보고 탄젠트의 값도 한번 좀 구해보자 하는 이런 문제. 자, 삼각함수가 되어지게 되면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동경이 이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Y축, X축. 동경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간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그 특징을 잡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현재 얘는 빗변의 길이 그리고 이것이 y좌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5가 되어지는 거죠. 5. 그리고 y좌표가 3이래요.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5, 3 여기는 4가 되어지는 거니까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마이너스 4에 3이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좌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좌표 마이너스 4분의 y좌표 3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 도형이니까 그림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이 방식을 동원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해야 될 게 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쪽으로 넘겨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결국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그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세타가 2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뭐? 그러니까 플러스는 날아가 버려야 되겠다. 왜냐 하면 세타가 2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코사인의 값을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죠. 자, 또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코사인이 요거면 마이너스 5분의 4, 얘 5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요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예문 한 번 더 봅시다. 두 번째 예문은 문제 현장에서 참 자주 출제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로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은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이 3분의 1이랍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이런 문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즉 두 수의 합이 3분의 1일 때 곱을 구하래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각자를 구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조건이 지금 모자라죠.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 우리가 앞서서 삼각함수에 대한 틀을 만들어 나갈 때 조금 헷갈리면은 무조건 떠올려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거 떠올려라. 그러니까 이 식 이외에 얘가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조건으로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떠올려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사인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요? 어휴, 복잡하죠. 그냥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나옵니다. 그죠? 자, 양변을 제곱합시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느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제곱했으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하고 얘가 합치면 1이라며. 그러니까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기 끝났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간단하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있든 없든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식을 정리하는 문제도 또 하나 봅시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자, 이걸 좀 간단하게 해보자. 식을 좀 정리해보자 하는 문제. 자, 얘는 일단은 분수식 형태니까 통분해줘야 되겠죠. 얘하고 곱하니까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이 식을 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네. 얘는.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얘 곱하기 얘.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얘가 곱해진 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분자에서 뭔가 정리되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여기 코사인 세타 나오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네. 이거 없어지면서 분자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는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고, 분모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이거 하나 없애주면 되겠네. 그럼 남는 게 코사인 분의 사인. 뭐죠? 간단하게 탄젠트 세타. 그래서 결과는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하고서 계산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걸 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답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약분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2분의 1을 써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은 삼각비에서의 기본 성질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